1번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 2번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3번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험 제도, 4번 가정 내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5번 치매 예방 활동.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2번 다음 중 노인복지의 5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자아실현의 원칙, 5번 경제적 자립의 원칙.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경제적 자립의 원칙은 아니죠. 그러면 노인복지의 5가지 원칙에는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건? 그쵸. 존엄의 법칙이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고령화 사회의 기준은 1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 미만, 2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 3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 4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 5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 이상. 정답은요? 그렇죠. 2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입니다. 그럼 고령사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령사회이죠. 고령사회가 되기 전을 고령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고령사회가 더 심해지면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령사회가 되지 않은 것, 아직은 럭키입니다. 7에서 14% 미만, 14에서 20%까지는 고령, 이제 20을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의 목적은 1번 노인의 경제적 지원, 2번 노인의 질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요양, 3번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4번 노인의 교육기회 확대, 5번 노인의 재산 보호.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노인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요양을 해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적입니다. 5번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참여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젊은 세대와의 지식 공유, 2번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3번 사회운동 및 단체 조직, 4번 건강 서비스 이용, 5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 개발.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건강 서비스 이용은 아니고요. 참여의 원칙에는 젊은 세대와 지식 공유하는 것, 그다음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사회운동 및 단체 조직,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개발하는 것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6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아닌 사람은 1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번 차상위 계층, 3번 기초연금 수급자, 4번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5번 50세 이상의 저소득층. 정답은요? 그렇죠. 50세 이상 아니죠. 50세 이상 아니고 몇 살이죠? 65세.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층이면서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학대 방지, 2번 노인 인권 보호, 3번 교양과 취미생활 지원, 4번 노인의 주거 지원, 5번 노인 의료비 지원.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교양과 취미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었습니다. 8번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경로당,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노인 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경로당에 노인 복지관, 노인 교실 이런 것들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9번 다음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방문요양 서비스, 2번 방문 목욕 서비스, 3번 주 야간보호 서비스, 4번 단기보호 서비스, 5번 평생교육 서비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평생교육 서비스는 아니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주야간과 단기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재가노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0번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1번 방문요양 서비스, 2번 주야간보호 서비스, 3번 단기보호 서비스, 4번 방문목욕 서비스, 5번 입소보호 서비스. 정답은요? 그렇죠. 입소보호 서비스는 아니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 방문목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번 다음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노인요양시설, 3번 양로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교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노인요양시설. 그럼 의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 말고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이 두 가지가 있죠. 주거랑 의료랑 헷갈리지 않으려면 요양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양이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이다. 12번 다음 중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번 경로당, 4번 노인요양시설, 5번 노인복지관. 정답은요? 그렇죠. 1번 양로시설입니다. 13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노인주거복지시설, 2번 노인의료복지시설,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 4번 재가노인복지시설, 5번 노인교육복지시설. 정답은요? 그렇죠. 노인교육복지는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번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정원은 1번 5인 이내, 2번 7인 이내, 3번 9인 이내, 4번 11인 이내, 5번 13인 이내. 정답은요? 그렇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인까지 입소자 정원입니다. 1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노인학대 신고 접수, 2번 학대 피해 노인 지원, 3번 치매 노인 후견인 지정, 4번 노인학대 예방교육, 5번 노인학대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치매 노인 후견인 지정은 아니죠. 그럼 이건 누가 하나요? 그렇죠. 치매 안심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16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 2번 심리상담 제공, 3번 의료비 지원, 4번 노인 학대 행위자 상담, 5번 노인 일자리 제공. 정답은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요. 심리상담, 의료비, 그 학대 행위자를 상담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17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연령 기준은 1번 55세 이상, 2번 60세 이상, 3번 65세 이상, 4번 70세 이상, 5번 75세 이상. 정답은요?
그렇죠. 노인복지법에서는 3번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노후의 건강 증진, 2번 생활안정도모, 3번 가족의 부담 경감, 4번 국가의 의료비 감축, 5번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국가의 의료비 감축은 아니죠.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안정도모,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노인의 재산관리를 대행한다. 2번 노인의 취업을 지원한다. 3번 노인의 질병을 치료한다. 4번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5번 노인의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1번 국민연금공단, 2번 근로복지공단,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4번 보건복지부, 5번 지방자치단체.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입니다. 4번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는가? 1번 국민연금보험료, 2번 고용보험료, 3번 산재보험료, 4번 건강보험료, 5번 자동차보험료.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고 통합 징수됩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연령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1번 60세 이상인 자, 2번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3번 70세 이상인 자, 4번 75세 이상인 자, 5번 80세 이상인 자. 정답은요? 그렇죠. 2번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1번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2번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65세 미만의 사람, 3번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 4번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 5번 뇌경색증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혼자서 6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경색, 파킨슨, 뇌졸중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7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통보 기한은 1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번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3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번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5번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기한입니다. 8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알츠하이머병, 2번 파킨슨병, 3번 중풍후유증, 4번 당뇨병, 5번 뇌혈관 질환. 정답은요? 그쵸. 4번 당뇨병은 아니죠. 노인성 질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중풍후유, 뇌졸중, 뇌혈관 질환,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9번 재가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쥐약암보호, 5번 요양병원 간병.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요양병원 간병은 재가급여가 아닙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10번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요원은 1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번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3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4번 영양사와 조리사, 5번 의사와 한의사.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11번 다음 중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상태는 1번 심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번 치매 환자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번 심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번 치매 환자로 혼자 생활이 가능한 상태, 5번 심신장애가 경미하여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심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 다음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체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경미한 치매라고 했습니다. 1, 2, 3, 4등급은 신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받고 노화가 되어서 아픈 것은 정상 부인입니다. 그래서 전, 상, 부, 일 이렇게 외웁시다. 1등급 전은 전반적인 거, 2등급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은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은 일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가 나오든가 상당한, 부분적, 일부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번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 급여 항목은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가족요양비, 4번 기타 재가급여, 5번 도서벽지지원금. 정답은요? 그렇죠.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 급여 항목입니다. 특별현금 급여 항목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가족요양비죠. 13번 장기요양 등급 중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등급은 1번 1등급, 2번 2등급, 3번 3등급, 4번 4등급, 5번 5등급. 정답은요? 그렇죠. 1번 1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에는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5등급과 인지지원은 경증 치매고 1, 2, 3, 4등급은 신체 활동에 더 중점을 준 등급입니다. 4등급은 딱 1만큼 더 불편해서 51점이고요. 1등급 95점까지 불편합니다. 95, 51 기억하시고요. 3등급이 60, 2등급이 75, 5등급은 4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2등급이 75점 이상, 95점 미만. 자, 밑에다가 다시 아까 전상부일 이렇게 넣으시면 전반적인 거, 상당한 거, 부분적인 거, 일부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등급과 점수가 나오는 것을 틀리지 않겠죠. 14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시 5등급의 기본 유효기간은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5번 6개월. 정답은요? 그렇죠. 2번 2년. 15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등급이 동일하게 2년이다. 2번 1등급의 경우 4년이다. 3번 5등급의 경우 4년이다. 4번 모든 등급이 동일하게 3년이다. 5번 등급과 관계없이 1년이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1등급의 경우 4년이다. 1등급은 4년, 2, 3, 4등급. 3등급은 3년씩이에요. 5등급 2년. 그러면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이 되었습니다. 등급이 변경한 경우에는 2년, 최장 4년, 그 다음 가감 6개월, 최장 4년 6개월까지. 16번 다음 중 노인장교양보험의 급여비용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보험료, 2번 국가지원, 3번 본인부담금, 4번 비급여 항목, 5번 지방세. 정답은요? 그렇죠. 지방세는 급여비용 구성 항목이 아닙니다. 급여비용 구성 항목에는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17번 일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은 1번 5%, 2번 10%, 3번 15%, 4번 20%, 5번 25%. 정답은요? 그렇죠. 3번 15%. 그럼 시설급여는 20%. 18번 재가급여의 단점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의료와 간호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2번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위험이 있다. 3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4번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5번 서비스 비용이 무료이다. 정답은요? 그렇죠. 재가급여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번이죠. 재가급여는 1대1로 관리 책임자 없이 일정한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혼자 있을 가능성도 크고 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19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서, 2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4번 건강보험증, 5번 계약서.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건강보험증이 아니죠. 그러면 이용계약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와 함께 가져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1번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 2번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 3번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 4번 질병치료와 간호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 5번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 서비스 목적입니다. 2번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욕구는 무엇인가? 1번 자아실현의 욕구, 2번 존경의 욕구, 3번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번 안전의 욕구, 5번 생리적 욕구.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생리적 욕구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 배고픔, 목마른다든가 배설, 수면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안전하고 사회적 관계, 존경, 자아실현 순으로 될 수 있겠죠.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2번 정서 지원, 3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번 애완동물 산책, 5번 방문 목욕.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애완동물 산책은 표준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는요.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방문 목욕 등이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식사도움, 2번 옷 갈아입히기, 3번 말벗하기, 4번 관장하기, 5번 신체 청결 도움.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관장하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 2번 의사소통 도움 및 말벗, 3번 병원 진료 대신 받기, 4번 가족 갈등 중재하기, 5번 종교활동 지도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의사소통 도움 및 말벗이 정서 지원입니다. 6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올바른 것은 1번 외출 시 동행, 2번 개인활동 지원, 3번 식사 준비, 4번 체위 변경, 5번 냉장고 정리.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체위 변경이 신체활동 서비스죠. 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지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세면도움, 2번 옷 갈아입기 도움, 3번 식사 도움, 4번 체위 변경, 5번 투약 관리. 정답은요? 그렇죠. 5번 투약 관리는 의료행위고요. 세면도움, 옷 갈아입기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신체에 닿는 것들, 그것이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8번 요양보호사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1번 외출동행, 2번 식사 준비, 3번 말벗, 4번 인지활동 지원, 5번 건강관리. 정답은요? 그렇죠. 식사 준비 2번입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에는 식사 준비, 청소, 주변 정리 등이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최소 인원은 1번 1인, 2번 2인, 3번 3인, 4번 4인, 5번 5인. 정답은요? 그렇죠. 2번 2인. 다른 문제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시 최소 인원 말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최소 2인 이상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방문 목욕 서비스가 됩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제공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2번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3번 수급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 서비스 제공, 4번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5번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설명.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수급자의 상태에 관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제공 원칙에 맞습니다. 11번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2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3번 정서 지원, 4번 방문 목욕, 5번 의료행위. 정답은요? 그렇죠. 의료행위는 업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금지행위로 옳은 것은 1번 긴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제공, 2번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3번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4번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제공, 5번 서비스 중 개인정보 보호.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는 아니죠. 대상자만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1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자, 2번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번 비밀 누설을 한 자, 4번 수급자와 가족의 요청을 거절한 자, 5번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수급자와 가족의 요청을 거절한 자는 제공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청은 거절을 해도 되죠. 14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3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의료행위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의료행위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나오죠. 의료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5번 요양보호사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 내용으로 만든 것은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처벌 규정 없음. 정답은요? 그렇죠. 2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밀 누설을 하게 되시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동기 유발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시설 환경 관리, 5번 옹호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시설 환경 관리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요양보호사의 역할로는 숙련된 수발자, 동기 유발자, 정보 전달자, 옹호자 등이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수행해도 되는 행위는 1번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2번 가계보기와 부업 참여, 3번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4번 수급자의 식사 준비와 지원, 5번 가족을 위한 관공서 업무 지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수급자의 식사 준비와 지원은 요양보호사가 수행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가족만 안 되죠. 가계보기 부업 참여 안 되고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수급자의 시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8번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1번 산책 동행, 2번 병원 방문 동행, 3번 가게 청소, 4번 식사 준비, 5번 가사 활동 지원.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가게 청소는 아니죠. 19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 1번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한다. 2번 보호자에게만 연락하고 기다린다. 3번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4번 시설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번 자의적 판단으로 약물을 투여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요. 응급처치 해주시고요. 필요할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던가 119를 부르던가 해야 합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2번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3번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4번 가족의 요구에 따른 급여 제공, 5번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가족의 요구에 따른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 수급자를 위한 거. 수급자를 위하는 게 급여 제공 기본 원칙의 제1원칙입니다. 21번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영리 목적 없이 수급자를 소개한 경우, 2번 금전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한 경우, 3번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추천한 경우, 4번 가족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5번 수급자에게 여러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답은요? 그렇죠. 2번 금전을 제공하고 아니면 제공받고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한 경우는 수급자 유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2번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1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2번 서비스 제공 전 동의 구하기, 3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 관찰, 4번 본인부담금 면제 약속하기, 5번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실시.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불법 행위라 위반할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